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고장나 AS를 맡기려 할 때 상품 제조업체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조업체를 사칭한 SNS 채널에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쇼핑몰과 제조업체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TV를 구매했습니다. 2년도 안 돼 TV가 고장났고 쇼핑몰에 안내된 AS 방법에 따라 제조업체의 SNS 채널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새 상품을 재구입하고 고장난 기존 제품을 반품하자는 안내에 따라 새 상품 가격 47만 원을 입금한 A씨. 하지만 부가세를 핑계로 전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거듭 재송금 요구가 이어졌고 188만 원까지 입금한 뒤에도 재차 송금을 요구하자 A씨는 사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진짜 AS 상담센터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대로 있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제조업체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씨가 피해를 당한 뒤에야 쇼핑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SNS 사칭 피해 주의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그 사이트가 보면은 그 사칭 주의라고 뜨거든요. 그럼 그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대형 플랫폼에 거의 100% 신뢰를 하지 신뢰 안 하면 누가 그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삽니까? 근데 그 대형 플랫폼조차에서도 그런 대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고 온라인 쇼핑몰과 제조업체로부터 손해액을 받아내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누구나 계정을 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과 제조업체의 사칭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과 사칭 계정으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픈 플랫폼은 오늘도 만들 수 있고요. 관리할 때 사라졌다가 내일 다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관리 감독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 인증 마크 여부 등 공식 채널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고 개인 계좌를 이용하자는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나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과태료 미납이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가 청주에만 970명, 금액으로는 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구청 단속 차량이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일정 수준 이상 체납을 하면 구청이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같은 교통 관련 과태료의 경우 제약이 따릅니다.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가택수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독촉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 법인의 경우 157건의 위반에 3,200만 원을 체납했고 B 법인은 48건에 2,9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500만 원 이상 기준 고액 체납자는 970여 명, 체납액은 90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315억 원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서로 차주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데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체납 차량을 찾기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지방세 체납 목표 징수율이 50%라면 교통 관련 과태료는 10%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하고는 틀리게 그 가택수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에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냥 별도로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독려하는. 청주시는 500만 원 이상의 교통 관련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일단 60명을 선정해 집중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납부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징수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6일 납품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관련자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3, 4등급 저가 제품으로 교체돼 교육기관에 부정 납품됐다는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여 267대가 이에 해당한다며 업체와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수뢰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청주 지역 외식 물가가 최근 1년 사이 14%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청주 지역 음식점 1,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삼겹살이 3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순두부 백반이 0.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 4개 구 중 상당구의 평균 외식 물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른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세종에서 청주 오송역까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세종과 오송역 구간은 현재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의 명분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인데 세종시는 여전히 포기 불가 입장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역과 세종 정부청사, 조치원,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잇게 됩니다. 세종 정부청사에서는 오송역에 내려서 KTX로 환승해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오송역 간에는 10분에 한 대꼴로 BRT 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 말 세종에서 출발해 1시간 10분 뒤 서울에 도착하는 고속도로도 개통됩니다. 세종과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이 기존 BRT에서 광역철도로 확대되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서 KTX 세종역 신설의 명분은 상당 부분 약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2028년 평택 오송 간 이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오송역의 KTX 정차 횟수는 지금보다 2배가량 늘게 돼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점점 서울하고 세종의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세종역을 계속 주장할 만한 당위성은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세종시는 세종역 지속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인구가 늘었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반영하면 경제성이 올라갈 것이라며 국토부에 다시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오송역에서 왔다 갔다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성구 쪽이나 공주, 남부, 남서구 쪽은 사실 세종역 생기면은 이쪽이 더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서 충청북도는 향후 광역철도 비용 분담 문제나 2027 세계 하계 대학 경기대회 등 세종시와의 협력을 고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세종역 신설은 이젠 더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6개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임상 데이터 공동 운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허브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선 다양한 임상시험과 환자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주로 1등급, 상급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고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그리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정보만을 얻기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규제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도. 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 병원이 충북형 바이오헬스 산업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충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 데이터 활용에 협력하기로 한 곳은 건국대 등 수도권과 지방대학병원까지 6곳.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컨소시엄입니다. 차후로 병원을
4개에서 5개 정도 더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규모로 따지면 현재 5,000 병상 규모에서 한 8,000 병상 규모로 커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구축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규제 절차에 부합하도록 했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어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공공 기반의 유저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주는 프로세스를 같이 갖췄다고 합니다. 전국 규모의 임상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게 된 충청북도는 청주, 오송이 바이오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K바이오 스퀘어의 중요한 그런 근거라고 할까 그런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형 바이오 헬스 산업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어제 지역 학교 복합시설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 체육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통합 구심점을 만드는 것으로 교육부가 건립을 지원합니다. 양 기관은 매년 40개씩 2027년까지 20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도내 저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도는 보은과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제천과 단양 등 도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 벤처와 소프트웨어, 미래 신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도의 투자 보조금 분담률도 기존 30 내지 40%에서 10%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 2천억 원을 들여 모두 9곳에 673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주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40년 넘게 쓰던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기존과 유사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주민의 제안을 충주시가 받아들이면서 최근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는 충주역 신설공사에 맞춰 기존에 있던 마을 진출입로를 주차장으로 편입하는 대신 6m 너비의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주민 설명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정률을 단 20%만 남겨둔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없애는 건 안 된다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없앤다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없앤다 했으면 국민들이 그 당시에 바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주민들은 제안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농기계와 마을 차량은 미리 등록해 회차할 수 있게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방마을도 살고 충주시도 사는 대안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바로 차단기 방식이다. 결국 충주시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평가, 이른바 BF 인증을 마치려면 빨리 완공해야 하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초 300개의 주차면을 조성하려다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1개를 줄여 주민 통행로를 넓히고 조례를 통해 회차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려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은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내 8개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4번의 체포 동의안 부결은 내로남불, 비리비호의 극치이며 대중국 외교는 굴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정책을 비판할 계획입니다. 제천농민회 봉양지회 회원들이 봉양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양지역 내 소금 대란이 발생했다며 조합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소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에게는 소금을 수십 포씩 판매했지만 정작 조합원에게는 알리지 않는 등 우롱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어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매니저는 검침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했을 때 행정복지센터나 청주복지재단에 의뢰하고 시는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